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36살 김길수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오늘 새벽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0시간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20대 여성이 나타나 택시비를 대신 건네자 병원복을 입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이틀 전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36살 김길수입니다. 키 175cm,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입니다. 김길수는 지난 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자마자 인근 한림대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반쯤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 했고 빈틈을 노려 도주했습니다. 검은 사람들가 나오셔가지고 병원 지었다가 외국 나갔다라고 하니까 다 나갔어요. 김길수는 짙은 남색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흰색 마스크로 얼굴도 가렸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알고 지낸 20대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여성이 사는 경기도 의정부로 향한 겁니다. 김길수는 이 여성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받아 또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도주를 도운 20대 여성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김길수는 화장실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용변 처리를 이유로 한 손 수갑을 풀어주는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도주로로 이용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난 강도 강간범 강모 씨입니다. 용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화장실 배관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듬해 부산에선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나온 20대 재소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모두 교정시설 밖에 나왔을 때 화장실을 도주 장소로 택한 겁니다. 교정당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에 치료를 받으러 나왔을 때 부득이한 경우 수갑 등 보호 장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진료 또는 검사를 위해서나 용변을 볼 때 등입니다. 특히 용변 처리를 이유로 한 손 수갑을 풀 수 있는 화장실을 도주범들이 노려온 겁니다. 지난 3월 외부 병원에 입원한 교도소 재소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족쇄를 풀어달라고 한 뒤 다가온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화장실 도주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만큼 엄격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소변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경찰은 검사로 파악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마약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이선균 씨. 이번에도 여러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변 간이 검사와 머리카락 정밀 감식 모두 음성이 나온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음성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오늘 가가지고 솔직하게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경찰이 채취한 이 씨의 머리카락은 8에서 10cm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달 정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줬다며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고소한 것 등에 비춰 모발 감식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 이전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추궁했을 걸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기억대로 답했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마약 수사 대상은 10명입니다. 그중 하나인 가수 지드래곤은 모레 오후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료 제출과 소변, 모발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난민촌과 학교를 공습한 데 이어 이번엔 병원을 빠져나오던 구급차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이 타고 있던 구급차만 공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사람들 뒤로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리 안쪽엔 구급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바닥엔 쓰러진 사람들과 자동차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빠져나가던 구급차 행렬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الإسرائيلي قام باستهداف مركز لسيارات الإسعاف وهذه السيارات كانت متجهة إلى جنوب قطاع غزة وكانت تقل.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격으로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고 이들 가운데는 이집트로 이송을 기다리던 중상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 대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타고 있던 구급차만 골라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전 가자지구 난민촌과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에 공습을 가한 데 이어 환자와 의료진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환자와 의료진, 구급차는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휴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들은 9,2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밤사이 네팔 북서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120명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지진이라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는데 현재 구조 인력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흙과 나무로 지은 집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깔려있던 한 여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50분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500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5.6으로 발표했으며 네팔 국립지진센터는 규모 6.4라고 밝혔습니다. 80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최소 1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구조 헬리콥터를 보내고 지상 보안군을 투입하는 등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한밤중에 일어나 주민들이 곧바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또 진원의 깊이가 11km로 비교적 얕아 건물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에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구조대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인도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지진이 잦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9,000명이 숨지고 건물 100만 채가 부서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